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인식입니다. 품질 전문가 과정 완전 요인 설계 제6강 최적 조건 설정과 결과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전 5강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다뤘죠. 그래서 좀 부분 급하게 지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본 6강에서는요. 5강에서의 결과물이죠. y=fx라는 요 회귀방정식을 이용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y값, 채공시간, 목표값이 있겠죠. 자, 그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확한 x들이 값이 얼마냐. 자,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이제 최적 조건 설정이 되겠고요. 그 찾아진 값들이 지속적으로 세팅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제 공정 능력,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결과 검증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급하게 진행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요. 6강 들어가기 전에 이 y=fx를 얻는 과정을 간략히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통계 패키지 좀 가겠습니다. 자, 요인이 3개였죠? 그래서 2의 3제곱, 3제곱, 8번 실험을 하는데 2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동시에 진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복 2회를 설정을 한 다음에 총 16회 실험을 했고요. 랜덤이기 때문에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y값은 실험계획 요인 설계에 분석해서 자, y 집어넣고요. 삼원교호작용은 영향력이 미미하다 그랬죠. 그래서 애초부터 뺍니다. 그 다음에 블락이 있죠. 2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블락이 이제 모형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요 공간을 나눠서 진행한 것은 두 공간에서 얻은 y값들의 차이가 없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그건 유의하지 않기를 좀 기대합니다. 식에 넣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y값을 얻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자,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p-밸류가 0.503 전혀 유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모형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으로 가서요. 자, 모형에서 이것을 좀 제거하면 그리고 다시 돌리죠. 네, 그렇게 나타난 식. 그러면 그 두 개 공간에서 약간의 y 차이가 있겠죠. 그 y 차이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오차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리뷰를 좀 해봐야죠. 검토를 해보면 날개 길이, 꼬리 길이는 요 교작용, 상호작용은 p-밸류가 0.217로 유의 수준 10%보다 상당히 좀 큽니다. 이것도 영향력이 없죠? 굳이 식에 넣고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개 길이, 꼬리 길이라고 하는 상호작용. 자, 날개 길이, 꼬리 길이, BC라고 하는 것도 모델, 모형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오차로 들어가겠죠? 자, 오차로 들어가면서 값들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날개폭 꼬리 길이도 10% 유의 수준에서 딱 일치를 합니다. 이건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본 내용에서는 기술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개폭 꼬리 길이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개폭과 꼬리 길이 AC라고 하는 것도 풀링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은 최종적인 요 식, 회귀방정식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6강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요 식이 믿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잔차 분석까지 총 5번의 검토 과정이 있었죠. 자, 그것은 5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요. 자, 요 식을 가지고 그러면 채공시간이라고 하는 최대값이죠. 크면 클수록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맥시마이즈입니다. 자, 우리 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한 각각의 요인들의 세팅되어야 될 값, 최적 조건. 자, 그것을 다시 통계 패키지로 돌아가면요. 반응 최적화 도구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라고 하는 부분은 최대화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설정은 규격은 망대 특성이니까 하한값을 설정을 합니다. 3.5초 미만으로 내려가는 건 좀 곤란하다. 자, 목표값은 우리가 만든 회귀방정식의 x의 범위들이 있어요. 수준값들.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그런 아주
좀 비상식적인 목표값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이 있는데요. 그 값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값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5초로 뭐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값은 4.08초가 되겠네요. 4.08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각 요인들의 값들은 3.5, 15.8.0, 뭐 이렇게 3.5, 15.0, 8.0 이렇게 세 개의 정확한 값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크면 클수록 점점 커지죠. 날개 길이가 길어질수록 채움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양의 관계죠. 그런데 이렇게 걸쳐 있으면 14.448초 8에 걸쳐 있으면 이렇게 잡고서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최적의 어떤 조건대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위 값으로. 이것이 우리가 얻은 최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좀 돌아가면요. 그럼 그 최적 조건을 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세팅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가 얼마인지,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과 검증이라고 그랬죠. 자, 결과 검증을 하는데요. 일단 예상되는 값은 약 한 4.085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 만족도라고 있네요. 이 종합 만족도가 무엇인지, 네, 통계 패키지로 가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 만족도라고 하는 건 요 D라는 Desirability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요걸 얘기해요. 우리가 Y가 여러 개 있다고 좀 가정해보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케미컬이나 이런 쪽을 다루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 Y 값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험을 할 때도 이제 Y1, Y2, Y3, Y4 이런 식이 있고요. X들은 이제 동일하게 X1, X2, X3 이렇게 되겠죠. 동일한 X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Y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네, 그런 어떤 그 회귀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Y1, Y2, Y3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규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규격별로 목표값에 다가가면 1이라는 값이 되고요. 요 스몰 d가, 그러니까 Y1, Y2, Y3 이렇게 되어 있겠죠. 또 어떤 값이 목표값에서 멀어지면 요 스몰 d는 제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각각의 규격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회귀 방정식을 가지고 최대로 목표값에 근접해 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값들이 존재해요. 그런 것도 이제 스몰 d로서 설정이 되면 그걸 종합해서 최적 라지 d를 만들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게 1입니다. 스몰 d가 다 1이 되는, 만족도가 다 1이 되는, 즉 목표값에 완벽하게 다 맞춰지는 그런 어떤 그 최적 조건이 설정된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라지 d가 이제 1이 되겠죠. 현재는 한 40% 정도, 0.39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낮은 편이네요. 네. 자, 파워포인트 돌아가세요. 자, 그래서 이 최적 조건에서 우리가 10개 데이터를 얻는 거죠. 이 최적 조건대로 10개를 만들어서요. 사항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서 측정을 10개 정도 한 다음에 규격이 우리가 3.5라 그랬으니까 3.5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우리가 개발에 대한 단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10개를 데이터를 얻었다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데이터를 얻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것이 정규분포를 쓸 것인지 정규성 검증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정규분포를 따르죠. 자, 그러면 통계 분석의 품질 도구, 공정력 분석, 정규분포 가서 결과 검증의 규격은 3.5. 그 다음에 추정값은 디폴트로 두고요. 네, 옵션에는 시그마 수준.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네, 시그마 수준이 한 4.54 시그마 수준이 나왔네요. 이거 단기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입니다. 단기적인 거죠. 우리 왜 데이터가 많은 변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얻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영향력이 최소화된 그런 어떤 상태에서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4.54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6 시그마 수준이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래야 실제 프로세스에 갔을 때 약 1.5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4.5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실험 과정이고,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그렇게 다뤄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 그러면 요 단계에서 설계 과정에서 6시그마 수준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4.54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제품이고 여러 가지 그 외부의 요소에 강건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다 그러면 1.5 정도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미세한 설계 작업으로 또 들어가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결과 검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자, 5강에서 배웠던 학습했던 요인들을 통한 y=fx 회귀 방정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y=fx를 얻으면 고객이 요구하는 y값이 있겠죠? 그 y값을 만들어주기 위한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컨트롤 팩터인 x들의 정확한 값이 뭐냐? 자, 그것을 통계 패키지의 반응 최적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었고요. 그 얻은 값을 가지고 10회 또는 20회 정도의 테스트 샘플을 만들어서 채용 시간을 예측값 4.08이라는 값이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 프로세스 케이퍼리티는 얼마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으로 연결됐죠. 그것이 결과 검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3.667부터요 4.5 사이의 값이 향후에 우리가 관리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만족하지 않으면 설계를 다시 좀 해야 되는 미세 설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후속 작업일 수 있고요. 충분하다 그러면은 양산성 검증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험 계획 기본적인 완전주의 설계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